네, 월간 광야입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모처럼 뵙습니다. 예. 네. 국정감사 때문에 한동안 그러시죠. 못 나왔네요. 네. 예. 네. 뭐 본업이 있으시니까요. 지금 국회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 현안 중에 하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죠. 예.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일단 원안은 네.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대통령이 파면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원안이에요. 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 상처받은 마음이 좀 회복이 되고 또 갈라졌던 마음들이 좀 모아집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것도 안 한다는 거죠. 포문 안 난다 뭐 이런 얘기했고 대통령도 책임을 물을 생각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어깨까지 두드려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다는 흔들리지 태도를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 국민들이 이걸 들으면서 정말 이게 멍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특히 유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유족들이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장관 한 명 보호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인가요? 라디오에 나와서 유족 대표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임 장관 등을 두드려줘야 되느냐, 유족들을 안아줘야 되느냐, 대통령이 할 일이 뭐냐,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네요. 정말 너무 서글퍼요. 나오는 것 자체네요. 자,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지도 않고 또 대통령이 파면도 안 하고 민주당에서 대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 대응이 지금 하고 있는 해임 건의안 발의죠. 그렇죠. 발의한 거죠, 지금요? 아직 이제 대응 건의안을 발의해서 이제 보고를 본회의에 해야죠. 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12월 2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날 내일이네요. 보고하면 그 다음 날 아마 표결을 2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표결은 뭐 무난히 되겠죠?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과반수는 당연히 넘길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의원 중에서 반대한 사람은 뭐 상상하기 어려워. 거의 없어요 지금은. 네, 전혀 없다. 거의 전혀.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이렇게 당론으로 딱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방식상에서 이견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자발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각자가 헌법기관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있지만 이상민 장관이 이대로 나서서 이 지금 이태원 참사 문제를 이렇게 오불간하는 이런 정치는 이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뭐 거의 대부분이죠. 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한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셔요? 그 갈 길이 아니죠. 갈 길은 아닌데 그 길로 갈 것 같으세요? 네,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쌀독에 쌀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쌀독에 쌀 떨어집니다.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쌀독에 쌀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뭘 하든 잘못을 하더라도 야 그래도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기 1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 너무 괴롭히지 말자. 또는 그래도 지켜보자. 그러니까 지지는 안 하지만 지켜보는. 이게 아직 쌀독에 쌀이 있는 거죠. 어차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니 좀 못하더라도 일단 시간은 얼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거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대통령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날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가 확실하다 이래갖고 끝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또는 안이하게 국정 운영을 했잖아요. 최순실한테 맡기고 이런 것들도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 정치인 중에 상당히 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강고한 게 아니고 YSDJ 이후에 가장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이에요.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릅니다. 뭐 문재인, 이재명 이런 수준하고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다르다. 그런데도 대를 이어서 박정희 지지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 방에 이렇게 훅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니 그게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 지지라는 게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입니다. 그렇죠. 민중의 파도 바다, 치면 그냥 민심의 뒤집히는 바다. 거죠. 이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파도가 안 치고 바닷물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파도 치면 그냥 뒤집혀요.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표현을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표현이 네. 생각나네요. 자, 그게 대한민국 정치사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죠. 안 그럴 것 같았지만 또 묘하게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아니 그 대한민국 정치사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주나라 이후에 네. 우리 고조선 이후에 6,000년 정치사예요. 정치란 무릇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이런 그래서 거다. 군주민수란 말이 1,000년, 2,0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네. 보니까 이거 한 방에 훅 가네. 그 요새 말로 한 방에 훅 간다. 네. 옛날 말로 군주민수예요. 왕정일 때도 그랬는데 공화제에선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여튼 그런데 국회랑 싸울까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부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저는 뭐 거부하면 뭐 해임 건의는 실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임기 초에 네. 쌀독에 쌀이 있을 때 조심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조심해서 예전에 노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약팽소선.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생선을 요리하듯이 정치를 해라.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거 생선 이거 조그만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뒤집어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생선이 깨져버려요. 네. 못 먹게 되잖아요. 정말로 조심조심. 우리 계란 후라이 하듯이 네네. 그렇게 특히 조심조심해라. 만들거나 이럴 때. 근데 네. 이렇게 이거 뭐 내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언젠가는 국민들도 권한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날이 와요. 사실 그게 본질적 권한이죠. 주권자의 권한이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뭐 탄핵으로 갑니까? 장관에 대한 탄핵? 그건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법리적인 검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아마 탄핵 소추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국정조사에서 빠지겠다.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그대로인가요? 저는 이게 뭐 여론조사 지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합니다. 다 같이. 지금 내년 1월 정도 되면 지금 금융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금융위기, 부동산 지금 건설 위기,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김진태 사태 또는 레고랜드 사태라고 얘기했던 것도 하나의 전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시작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개구리한테 돌 하나 던진 건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적어도 누군가는 야 이거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이게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협조해 줘야 돼요. 같이 동참해 줘야 돼요. 이 통합의 리더십이 없으면 정말 각계약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통합의 리더십하고는 좀 거리가 먼 행보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근본적인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뭐 지지도가 높고 나쁘고 민주당이 유리하니 국민의힘이 유리하니 이건 다 둘째 문제고요. 네네.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내년 1월 또 연말 연초의 경제 위기 때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분열의 리더십, 불신의 리더십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쓰더라도 시장이 믿지 않을 가능성. 안 믿죠. 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못 받을 가능성. 이런 더 것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경제 위기가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경제 주체들이 충돌하게 돼요. 당연히 유불리가 그렇죠. 생깁니다. 유불리가 생길 때 우리가 고통 분담하자고 누군가가 같이 끌고 갈 힘이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IMF 때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IMF 때 그렇게 이제 있었죠. 부딪혔잖아요. 자, 각자 살자. 각자 도생으로 갈 위기였잖아요. 그런 때 같이 갑시다. 그래서 고통분담을 호소했을 때 국민들이 근무후기 운동하면서 함께 고통분담에 동참해줘서 우리가 IMF라는 초유의 위기를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극복했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고집 또 내가 옳다 또 우리 편은 하나도 다치면 안 된다. 그러면 기업도 그러죠. 노조도 그러죠. 자영업자도 그러죠. 아마 다 그렇게 각자 자기 옳다고 다 자기 주장하고 서로 충돌할 겁니다. 저는 지금 김정민 의원의
진심이 느껴지는데 네. 의정 활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같은 당만이 아니라 네. 뭐 여당에 계신 분들도 여러 번 뭐 만나고 오랫동안 같은 회사를 다닌 직장 동료니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알아듣기도 하고 이 뭐 진짜 제가 드리는 걱정이다. 말씀이나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러니까 그 이견이 있거나 반박하는 건 내가 못 들어봤어요. 여당 의원 중에.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용산이 네. 이런 인식이 약하다. 여당 의원 만나보면 다 그래요. 큰일이네요. 오늘 저 화물연대하고 협상을 했잖아요. 국토교통부가 40분 만에 결렬됐다고 하는데 네. 어제 화물연대와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1차 협상 때도 국토교통부 차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대통령실이 주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경제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힘을 갖고 틀어주고 있으면서 사실은 엉뚱한 일을 하거나 거꾸로 가거나 하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이번 그 1차 만남에 대한 반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 안 들으면 우리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 핵심이 그거거든요. 화물연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저는 물론 뭐 화물연대가 옳다, 뭐 화물연대 틀렸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되게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적어도 그걸 조율하는 게 정치잖아요. 자세가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엄청나게 위기인데 지금 용산에서 니들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도 이 말이 네. 지금 화물연대 일시적으로 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 생길 경제 위기에 경제 주체들한테 그 말이 안 통할 겁니다. 아마. 네.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 저항 이런 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이런 식의 강하게 무섭게 나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사람들을 뭐 끌고 갈 수 있다. 안 끌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거 안 통하면요. 그 다음에는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이 말 용산 대통령 얘기가 안 먹히는 때가 옵니다. 네. 그런 때가 오면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예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뭐 이해 다툼이 생길 거거든요. 이거 조율하고 하나의 어떤 그 통합된 혹은 뭔가 정리정돈된 방향을 제시하는 이 대통령의 역할을 이 위기 국면에서 위기 관리 역할, 이 통합의 리더십 이거를 위해서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호시절이면 모르지만 지금 시절이 나쁘고 또 나빠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네. 뭐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조들이 안 좋고 지금부터 사실 고통들이 생기기 내년 시작하는데 성장률이 1% 예상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이 만약 흔들려 버릴 수도 있다. 지금 다 걱정하고 있어요. 금융 전문가 한 56%가 네. 금융 시스템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시스템이 깨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만 갖고 경제가 움직이지 않아요. 네. 우리가 쌀, 너는 소금 맞바꾸고 이게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실물이 없어서 믿고 주고받는 거래가 지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너 100뭐 1억을 빌려줬는데 자 내가 믿으니까 뭐 내후년에 갚어? 그 대신 이자만 줘. 지금은 이게 안 먹혀요. 야 요새 안 되겠다. 너 이자 뭐 한 2배로 줘. 아니 이자는 바랄 것도 없어. 원금 내놔. 이게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1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1억을 조달을 뭐 가까스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 근데 나머지는 조달이 안 되면 아파트라도 팔아야 망하는 되는데 거예요 그냥.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매매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그 되죠. 지경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망하거나 거리로 내앉거나 법원으로 가는데 이런 게 이른바 금융 시스템이 깨지는 겁니다. 네. 기존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던 신뢰관계가 깨져서 이게 연장될 수 있는 연장이 안 되는 상황. 이게 흑자부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제일 이제 최악이거든요. 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지금. 무섭네요. 그럴수록 하여튼 사람들 그래도 뭐랄까 애국심 또는 애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그렇죠.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야당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대화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뭐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그 파트너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이제 사법 대상이라 네. 만나면은 무슨 뭐
가이드라인 혹은 뭐 수사를 뭐 이렇게 좀 무마해 주는 이런 오해를 받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약간 솔직하지 않은 얘기고요. 네. 기본적으로 만나기 싫은 거죠. 네. 근데 저는 아니 수사는 수사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아니 야당 대표 아닙니까? 야당 대표 수사한다고 못 만난다 이런 번칙은 없어요 정치에서. 아직 유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만나는 건 만나고 뭐 수사가 돼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싫으면 원내대표 모임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적어도 원내에서라도 여야가 뭔가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대통령이 왜 안 합니까? 다 핑계라고 봐요 저는. 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역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네. 그런데 지난 2년 넘어 다수당으로서 존재감이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것도 지난 역사를 잘 보세요. 세게 나간다고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지 네. 싸우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다수당이니까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네. 하나 통과시켜서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잖아요. 그다음부터 다 올스톱됩니다. 네. 우리가 해봤어요. 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수결로 옛날에 통과시키는 노무현 게 정권 때 4대 악법 이런 거 말씀 그런 것도 해봤죠. 네. 우리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 3법도 거의 일주일 안에 통과시켜봤잖아요. 네. 한번 통과시켜서 여론이 60% 이상이 독주한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다음부터 하나도 못합니다. 그럼 위축돼서 그런 그럼요. 겁니까? 아니 네. 여론이 그래서 지지도 떨어지는데 어떤 장사가 버티냐고요. 못 버티죠. 그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아무리 다수결이라도 국민 과반수를 끌고 가고 함께 가는 의사결정을 안 하면 네.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힘든 아니 거예요. 김 의원님 그런데 60%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장사가 버티냐. 네. 근데 30%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대통령은 잘 버티는데 야당은 왜 못 버티죠? 이런 의문도 생기네요. 다음번 선거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네. 대통령은 다음번 네. 선거가 없어요. 중요한 차이네요. 네. 그냥 나는 여기서 네. 역사만 믿고 가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있는 민심이 그 역사가 네. 되는 건데. 네. 그 역사 보고 가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임기가 단임이라 그렇게 통했던 거예요. 근데 정당은요 바로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건 한 건을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고 싸움 열심히 하고 세게 싸우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능사가 아니다. 한 번 한 번을 적어도 50% 이상 국민을 동의를 이게 실력이에요. 네. 그 소통, 그 전략, 그 기획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말로 제대로 기획하는 실력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 야당이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란 게 있다. 그런 점에 대한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저는 필요할 때는 정말 명분 있는 건 세게 밀어붙이고 네.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건 기다리고 이런 그게 것들이 네. 잘 이제 그 전략적으로 잘 그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 야당은 거예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과 함께 가야 되고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좋아요. 여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도 똑같은 상황인데 왜 못 가냐? 네. 제가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당은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하면서도 끌려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만약에 안 끌려가겠네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선거 임박해지면 못 끌려가죠 이제. 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통령 탈당하라고 그러고 뭐 따로 뭘 이제 하자 그러고 그때 가는 하거나. 거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야 이거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답답해도 끌려간다. 끌려가는 정치는 좋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과 함께 가는 정치는 우리가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종민 의원과 몇 마디 안 나눴는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